안녕하세요, 인생 수업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70대를 맞이하셨거나 곧 70대가 되실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단 1시간 후 여러분은 체력 저하, 경제적 불안, 고독감,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인생의 황금기를 만드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 드시나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가족들한테 부담만 되는 것 같다. 퇴직금과 연금만으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 주변 지인들도 점점 줄어들고 자녀들은 각자 바빠서 외롭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고민들이 대부분 70대 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제가 70세가 되었을 때를 돌이켜보면 정말 암담했거든요. 35년간 직장 생활을 마치고 갑작스럽게 할 일이 사라지니 매일이 공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하나 하는 막막함이 밀려왔어요. 무엇보다 건강이 걱정이었습니다. 어깨도 결리고 다리에 힘도 없고 2층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어요. 병원에 가면 이런저런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검사비 부담도 만만치 않았죠. 경제적 스트레스도 컸습니다. 국민연금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고정되어 있으니 예전처럼 가족과 함께 외식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어요.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건 적막감이었습니다. 아내를 7년 전에 먼저 보내고 오랫동안 함께했던 동료들과도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지고 자녀들은 각자의 생활에 바빠서 한 달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받는 게 전부였어요. 텔레비전만 종일 보다가 잠이 들고 다음날 또 똑같은 하루를 보내는 이런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싶었습니다. 이 영상 한 편을 보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남들보다 더 현명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응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도움이 되는 좋은 콘텐츠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이 먹었다고 끝난 거 아니야. 지금이야말로 진짜 자신을 위한 삶을 살 때가 아닌가.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살아있고 아직 움직일 수 있고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씩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제가 되었어요. 82세인 지금도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고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 참여하며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건강 상태는 70대 초반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정기검진 결과 혈압도 안정되고 콜레스테롤 지수도 개선되었습니다. 어깨 결림이나 다리 무력감도 대폭 줄어들었고요.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수입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익혔거든요. 이제 손주들 용돈도 부담 없이 주고 가끔씩 가족 모임에서 맛있는 음식도 대접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고독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새롭게 사귄 친구들도 많고 매일매일이 기대가 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즐거운 일이 있을까 하며 설레는 마음이 듭니다. 제 주변에 두 동갑내기 친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둘 다 저와 같은 시기에 은퇴했는데 12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한 친구는 은퇴 후 늘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늙었는데 뭘 더 해봤자. 집에서만 지내며 TV 시청과 낮잠으로 하루를 보냈죠. 운동은 무릎도 아픈데 무슨 운동이냐며 거부했고 친구들 모임 제안해도 귀찮다. 집이 편하다며 나가지 않았어요. 12년이 지난 지금 이 친구는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관절염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병원 방문 횟수만 늘어났죠.
집에만 있다 보니 우울 증세까지 생겨서 가족들과의 대화도 줄고 짜증을 자주 내게 되었어요. 반면 다른 친구는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다. 그동안 직장 일로 바빠서 못해봤던 것들을 다 해보자는 마음으로 새 출발을 했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15분도 힘들었지만 점점 늘려서 지금은 1시간씩 걸어요. 동네 서예 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붓글씨는 처음이었지만 열심히 배워서 지금은 제법 멋진 작품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경로당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아 72세에 처음 스마트폰을 다루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손자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온라인 쇼핑도 해요. 12년 후인 지금 이 친구의 건강검진 결과는 70세 때보다 더 좋아졌어요. 근력도 증가했고 각종 수치도 정상 범위입니다. 새로운 인맥도 많이 생겼고 매일 바쁘게 지내다 보니 하루가 금세 지나간다고 해요. 이 두 분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나이도 같고 초기 건강 상태도 비슷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걸까요? 바로 마음가짐의 차이였습니다. 한 분은 늙었으니까 체념하자고 생각했고 다른 분은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자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행동에 옮겼죠. 저는 두 번째 친구와 같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12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어요. 70대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는 77세에 처음 수채화를 배워서 개인전을 여신 분도 계시고 80세에 컴퓨터를 배워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82세에 자전거 타기를 배워서 전국 여행을 다니시는 분도 계십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간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직접 경험하고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본 5가지 황금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모두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집 근처에서도 할 수 있고 나이가 많아도 충분히 실천 가능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하루 30분 산책의 기적입니다. 부산에 사는 최순자 할머니는 무릎 연골 손상으로 고생했어요. 평지 걷기도 힘들어서 집에만 계셨죠. 그런데 담당 의사가 이렇게 조언했어요. 할머니 아프다고 계속 안 움직이시면 근육이 더 약해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걸어보세요. 순자 할머니는 이 무릎으로 어떻게 걸어요? 라고 반문했지만 의사는 처음엔 3분만 걸으세요. 다음 주엔 5분, 그 다음엔 7분.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반신반의하며 시작한 순자 할머니는 처음엔 정말 집 앞 골목만 3분 걸었어요. 그것도 중간에 여러 번 쉬면서요. 하지만 일주일 후엔 5분, 2주 후엔 10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릎 통증이 조금씩 줄어든 거예요. 3개월 후엔 30분 연속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6개월 후 병원 재검에서는 혈압과 혈당 수치까지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1시간씩 동네 공원을 걸으며 산책로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는 게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걷기가 왜 이렇게 좋을까요? 먼저 혈액순환이 개선돼요. 걸으면 심장이 더 힘차게 뛰면서 온몸 구석구석에 신선한 피가 잘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머리도 맑아지고 손발도 따뜻해지죠. 또 근육과 뼈가 튼튼해져요. 걷기는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이거든요. 다리 근육은 물론이고 허리, 복부, 팔 근육까지 모두 움직여요. 뼈에도 적당한 자극이 가해져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바깥 공기를 마시며 나무들과 꽃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편해지거든요. 걱정거리나 고민이 있어도 걸으면서 생각하다 보면 답이 보일 때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잠도 훨씬 잘 와요. 적당히 몸을 움직이면 밤에 깊이 잘 수 있어요.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가장 먼저 편한 신발을 신으세요.
운동화가 제일 좋지만 굳이 비싼 걸 살 필요는 없어요. 발이 편하고 안전한 신발이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짧게 시작하세요. 5분이나 10분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5분씩 늘려가는 거예요. 갑자기 오래 걸으면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것도 중요해요. 아침에 걷는 게 가장 좋지만 오후나 저녁에 걸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목표를 정해서 걷는 것도 재미있어요. 오늘은 집에서 편의점까지, 내일은 집에서 공원까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더 재미있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누군가와 함께 걸으면 더 좋아요. 가족이나 이웃분과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격려도 할 수 있어서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나만의 취미통장 만들기입니다. 대구에 사는 박문수 씨는 퇴직 후 경제적 스트레스로 우울했어요. 연금이 월급의 절반도 안 되다 보니 모든 지출을 아껴야 했거든요. 이제 돈 쓰는 재미도 없네. 필수품만 사고 조용히 살아야지. 친구들 모임도 돈 아껴야 한다며 거절하고 취미였던 바둑도 포기했어요. 그런데 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절약하는 건 좋지만 너무 위축되지는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문수 씨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돈이 없어서 우울한 게 아니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우울한 거라는 걸요. 그래서 생활비 통장과 별도로 취미 통장을 개설했어요. 매달 8만 원씩 자동이체로 넣었죠. 첫 달 8만 원이 모이자 오랜만에 바둑 친구들과 만나 삼겹살을 먹었어요. 생활비에서 빼서 쓰는 게 아니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둘째 달엔 새 바둑판과 바둑돌을 샀어요. 셋째 달엔 손자 생일 선물을 샀는데 이번엔 할아버지가 기꺼이 주는 선물이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1년 후 문수 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표정이 밝아지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늘어났어요. 새로운 취미도 생겼죠. 그런데 여러분, 취미 통장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째로 마음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생활비는 꼭 써야만 하는 돈이잖아요. 하지만 취미 통장의 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이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둘째로는 죄책감 없이 돈을 쓸 수 있어요. 생활비에서 빼서 취미 활동을 하면 돈을 함부로 쓰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하지만 취미 통장 돈은 그런 목적으로 모은 돈이니까 편안하게 쓸 수 있어요. 셋째로는 작은 꿈들을 이룰 수 있어요. 매달 10만 원씩 모으면 1년에 120만 원이에요. 이 돈이면 국내 여행도 충분히 갈 수 있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존감이 높아져요. 나도 내 돈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정말 좋아져요. 그럼 취미 통장을 어떻게 만들까요? 먼저 금액을 정하세요. 가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 5만 원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매달 꾸준히 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동이체로 설정하는 게 좋아요. 매달 정해진 날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하면 깜빡할 일도 없고 확실하잖아요. 취미통장 사용 원칙도 미리 정해 놓으세요. 이 돈은 오직 내 즐거움을 위해서만 쓴다. 같은 명확한 규칙이 있으면 좋아요. 가족과 함께 사시는 분들은 미리 상의해서 이해를 구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혼자 사시는 분은 상관없지만 가족이 있으면 미리 설명하는 게 좋죠. 마지막으로 뭘 샀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간단하게라도 적어두시면 나중에 보실 때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취미 동아리로 인맥을 확장해 보세요. 광주에 사는 김영희 씨는 남편을 먼저 보낸 후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어요. 42년을 함께 산 반려자가 갑작스럽게 떠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혼자 식사하니 맛도 없고 TV를 봐도 재미없고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자녀들도 각자 바쁘게 살고 있어 자주 볼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공고를 봤어요. 동네 문화센터 노래교실 수강생 모집. 초보자 환영. 영희 씨는 젊었을 때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어요. 결혼 후 육아와 가사에 바빠 포기했지만 가끔 흥얼거리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한 번만 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문화센터를 찾았어요. 노래교실에는 6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분들이 있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다들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영희 씨 노래 처음이세요? 괜찮아요. 우리도 다 초보로 시작했어요. 첫 시간엔 발성법과 간단한 동요를 배웠어요. 40년 만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려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노래에 집중하는 동안엔 외로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노래교실은 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였어요. 영희 씨는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졌어요. 한 달 후엔 교실 사람들과 친해졌어요. 노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인생 이야기, 자녀 걱정, 건강 고민도 나눴어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진짜 친구가 되어갔어요. 6개월 후엔 문화센터 작은 무대에서 발표회도 했어요. 영희 씨도 그날들을 불렀는데 무대에 서는 순간 정말 뿌듯했다고 해요. 1년이 지난 지금 영희 씨는 노래교실 친구들과 함께 공연 관람도 하고 가끔 여행도 가요. 집에서도 손주들에게 동요를 불러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여러분, 동아리 활동이 왜 이렇게 좋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다르고 사는 곳이 달라도 같은 취미를 갖고 있으면 쉽게 친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혼자서는 시작하기 어려운 일들도 선생님과 동료들이 있으면 훨씬 쉬워져요. 서로 가르쳐주고 격려해주니까 실력도 빨리 늘어요. 정기적인 만남이 있다는 것도 큰 힘이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날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작품을 만들고 발표회나 전시회를 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뿌듯함이 삶의 활력을 주거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가 넓어져요. 동아리 친구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새로운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어떤 동아리를 선택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생각해 보세요. 그림, 서예, 노래, 춤, 독서, 등산, 사진, 요리, 탁구, 배드민턴. 정말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아요. 나이가 많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거든요. 동네 문화센터나 복지관, 도서관에 가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요즘엔 정말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한 번만 가보세요. 대부분의 동아리에서는 새로운 분들을 정말 환영해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면 돼요. 네 번째는 봉사활동으로 자존감 회복하기입니다. 전주에 사는 조성철 씨는 퇴직 6년 차에 깊은 무력감에 빠졌어요. 42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하며 늘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둘러싸여 바쁘게 살았는데 은퇴 후 갑자기 아무도 찾지 않으니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엔 조 선생님이라고 불리며 존경받았는데 이제는 그냥 동네 할아버지가 된 기분이었죠. 전화도 잘 안 오고 누구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점점 우울해져서 내가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저희가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자를 찾고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성철 씨는 처음엔 망설였어요. 내가 그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복지관 직원이 그냥 한 번만 와보세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라고 해서 가보기로 했어요. 복지관에서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는 일이었어요. 성철 씨는 도시락 포장 작업을 맡았어요. 밥과 반찬을 정성스럽게 담고 일회용 수저와 물티슈를 넣어 포장하는 거였어요. 처음엔 다른 봉사자들보다 느렸어요. 하지만 다른 분들이 친절하게 도와주며 성철 씨 천천히 하세요. 처음이니까 당연하죠. 라고 격려해 줬어요. 2시간 동안 60개 도시락을 포장했어요.
단순한 일 같았지만 끝나고 나니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 내가 포장한 도시락으로 어르신들이 따뜻한 식사를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복지관 직원이 성철 씨 덕분에 오늘도 60분 어르신들이 맛있는 점심 드실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라고 말해줬어요.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감사하다는 말이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죠. 그 다음 주에도 갔고 그 다음 주에도 갔어요. 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복지관에서 도시락 포장 봉사를 했어요. 한 달 후엔 다른 봉사자들과도 친해졌어요. 5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따뜻한 사람들이었어요. 함께 일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때로는 함께 차도 마셨어요. 3개월 후엔 성철 씨에게 새로운 역할이 주어졌어요. 도시락을 직접 배달하는 일이었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 댁에 가서 도시락을 전해드리고 안부도 여쭈어보는 거였어요. 매주 12분의 어르신을 방문했어요. 어르신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약은 제때 드시고 계신가요? 어르신들은 성철 씨가 오는 걸 정말 기다렸어요. 한 할머니는 조 선생님이 오는 날이 일주일 중 가장 기뻐요. 이렇게라도 사람과 대화할 수 있어 고마워요라고 하셨어요. 한 할아버지는 선생님 없으면 어떡해요. 따뜻한 밥도 먹고 말동무도 해주시고 라고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성철 씨는 깨달았어요. 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1년이 지난 지금 성철 씨는 복지관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봉사자가 되었어요. 신입 봉사자들에게 일을 가르쳐주고 어르신들과 상담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교사 경험이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여러분, 봉사활동이 왜 이렇게 좋을까요? 가장 먼저 자존감이 높아져요.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정말 좋아져요. 그리고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내가 왜 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봉사를 하면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하게 찾을 수 있어요.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봉사자들과 함께 좋은 일을 하면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맺게 돼요. 몸과 마음 건강에도 좋아요.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입장이 되면서 내 삶에 대해 고마워하게 돼요. 어떤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복지관에서 하는 급식 봉사가 있어요. 도시락을 만들거나 포장하고 배달하는 일이죠. 도서관에서는 책을 정리하거나 독서 프로그램을 도와주는 일도 있고요. 병원에서 환자분들 접수를 도와드리거나 길을 안내해드리는 봉사도 있어요. 공원 청소나 화단 가꾸기 같은 환경 정화 활동도 좋고 스쿨존에서 교통 안전 지도를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안부를 확인하는 봉사도 있답니다. 특히 자신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봉사를 찾아보시면 좋아요. 선생님이셨다면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는 봉사를, 요리를 잘하신다면 급식 봉사를 하시면 더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5번째는 자서전 쓰기로 인생의 의미를 찾기입니다. 서울에 사는 이명순 씨는 몇 년 전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커졌어요. 밤에 잠들기 전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죽으면 흔적도 남지 않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어요. 주변 지인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더욱 불안해졌죠. 나도 얼마 안 있으면 죽을 텐데 내가 살았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에 우울해졌어요. 그런데 대학교 3학년인 손녀가 과제 때문에 찾아왔어요. 할머니, 학교에서 우리 집안의 역사조사 과제가 나왔어요. 할머니 어릴 때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명순 씨는 처음에 내 이야기가 뭐 특별한 게 있다고라고 했어요. 하지만 손녀가 할머니 인생이 정말 궁금해요. 할머니는 어떻게 사셨어요?
라고 하니 조금씩 옛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6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했어요. 일제강점기의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공부하고 싶어 했던 이야기. 한국전쟁 때 피난 갔던 경험. 어려운 시절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온 이야기. 손녀는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정말 힘든 시대를 사셨네요. 그런데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극복하셨어요? 명순 씨는 자신도 몰랐던 감정을 느꼈어요. 그동안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로만 기억했는데 손녀 앞에서 이야기하다 보니 내가 정말 치열하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녀가 제안했어요. 할머니 이런 이야기들을 글로 써보시면 어때요? 저도 읽고 싶고 나중에 제 아이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어요. 명순 씨는 글쓰기는 어려워라고 했지만 손녀가 어려운 글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할머니 마음 가는 대로 써보세요라고 격려했어요. 그래서 명순 씨는 자서전 쓰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지만 일단 어린 시절부터 써보자 하고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1시간씩 앉아서 천천히 글을 썼어요. 처음엔 한 페이지도 힘들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재미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재미있어졌어요. 오래 잊고 있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친구들 이름, 첫사랑 이야기, 결혼식 날의 떨림,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에피소드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한 달 후엔 25페이지가 되었어요. 손녀가 읽어보더니 할머니 정말 재미있어요. 마치 드라마 같아요라고 했어요. 명순 씨는 더욱 열심히 써나갔어요. 청춘 시절 이야기, 결혼 후 이야기, 자녀 양육기, 남편과 함께 보낸 시간들을 차근차근 글로 옮겼어요. 글을 쓰면서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예전엔 고생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글로 정리하다 보니 행복했던 순간들이 훨씬 많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첫째 아이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감동. 남편과 함께 한강에서 데이트했던 설렘. 자녀들이 결혼할 때의 뿌듯함. 손자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이런 소중한 순간들을 다시 느꼈어요. 8개월 후 명순 씨는 120페이지 분량의 자서전을 완성했어요. 손녀가 컴퓨터로 깔끔하게 편집해서 책처럼 만들어줬어요. 표지엔 젊은 시절 명순 씨의 사진을 넣었어요. 가족 모임에서 자서전을 나눠줬을 때 자녀들과 손자들 모두 감탄했어요. 엄마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셨는지 몰랐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 순간 명순 씨는 깨달았어요. 내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았구나. 내가 살아온 이야기가 가족들에게 소중한 보물이 되는구나. 이제 명순 씨는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내 이야기가 책으로 남아있으니 나도 영원히 살아있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서전 쓰기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먼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어요. 살아온 이야기를 차근차근 써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고 되돌아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져요. 힘든 일들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가족들에게는 정말 귀한 선물이 돼요. 부모님, 조부모님의 생생한 이야기는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유산이거든요. 또 기억을 보존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기억이 점점 흐려지잖아요. 하지만 글로 써놓으면 영원히 남아있어요. 무엇보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평범한 일상들이 사실은 정말 소중한 순간들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자서전을 어떻게 쓸까요? 어려운 글을 쓰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편하게 쓰시면 돼요. 어린 시절부터 시간 순서대로 써도 좋고 기억나는 대로 써도 괜찮아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쓰시는 게 중요해요. 한 번에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한 페이지씩만 써도 1년이면 365페이지가 되거든요. 옛날 사진들을 함께 보면서 쓰시면 더 좋아요. 어린 시절 사진, 결혼 사진, 가족 사진을 보면 기억이 더 생생하게 떠올라요.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 가족들에게 물어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쓰는 것도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70대 인생 2막을 위한 5가지 황금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5가지 중 단 하나라도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70대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배운 방법 중 하나를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말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젊습니다. 70세든 80세든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건강 걱정, 경제적 불안, 외로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이제는 실천할 차례예요. 나이는 단순한 숫자입니다. 진짜 나이는 마음의 나이입니다. 지금부터가 인생의 진짜 황금기입니다. 자녀 양육도 끝났고 직장 스트레스도 없고 오직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려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